계속해서 춘천에서 전해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일부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잠정 중단됩니다. 춘천시는 노인 계층이 감염병에 취약하다고 판단해 내일부터 열흘 동안 복지시설 도우미와 환경 정리 등 전체 57개 사업 중 27개 사업을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시락 배달과 경로당 행복 도우미 사업 등은 사업 특성상 계속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노인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내일부터 15일까지 휴강됩니다. 춘천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재난대응대책반 운영에 나섰습니다. 재난대응대책반은 상황총괄반과 현장 대응반, 인력자원반 등으로 구성됐고 춘천에서 자가격리자가 발생하면 하루 2차례 유선 모니터링과 폐기물 처리 등을 맡게 됩니다. 한편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춘천의 자가격리자는 3명, 능동감시자는 1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방식을 바꿔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방식을 일제 검문식에서 선별식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를 통제해 여러 사람이 연달아 기기에 숨을 내뱉는 일제 음주 단속은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대신 경찰은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 불대를 이용해 유흥가 등에서 차량을 선별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천에서 발견된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 멧돼지 폐사체가 50개체로 늘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바이러스에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 발견은 전국에서 164건으로 화천과 파주가 각각 50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화천에서는 산천어 축제장과 불과 4km 떨어진 곳에서도 폐사체가 발견되는 등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명해 환경부 장관도 오늘 화천을 직접 찾아 울타리와 폐사체 매몰지 등을 직접 점검하고 철저한 수색과 방역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원교육연대가 올해 강원도교육청이 평준화 지역 고교 배정 방식에 처음 도입한 선지원 후 추첨 제도가 학교 서열화를 조장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번 선지원 경향을 파악한 결과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 간 지원율이 춘천 44.6배, 원주 5.4배, 강릉 7.7배 차이가 나는 등 학교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민주적 밀실 행정과 독단 행정을 중단하고 선지원 학교 배정 추진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음식점 회식 자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고등학생에게 술을 권한 민병희 교육감에 대해 1인 규탄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폐청산 학부모 연대 등은 지난달 춘천 MBC가 전한 민 교육감의 학생 술 권유 연속 보도와 관련해 교육감의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며 무기한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선출직 고위공직자인 교육감에 대한 감시 장치도 없어 학부모 단체가 나서게 됐다며 견제 방법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교대 가운데 처음으로 정시 모집에 지역 인재 전형을 도입한 춘천교대가 강원도 출신 학생 선발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교대의 2020학년도 정시 모집 결과 강원도 출신 합격생은 일반 9명, 강원교육인재 18명 등 27명입니다. 이는 지난해 합격생 11명보다 2.5배, 2018학년도 합격생 4명보다 6.7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강원교육인재 전형을 도입하면서 강원도 출신 지원자가 지난해 28명에서 올해 81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춘천교대는 도 출신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강원교육인재 전형을 도입했습니다. 강원도의회와 도내 시군의회가 21대 총선에서 춘천 분구와 강원도 9석 보장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강원도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5개 시군이 포함된 공용선거구가 2곳이나 있다며 춘천 분구를 통해 현재 8석인 의석수를 9석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도내 의석수가 지난 14대 총선 당시 14석이었지만 현재 8석까지 줄었다며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면적과 지리적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염동열 의원이 무죄를 주장하며 이번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염 의원은 강원도의 유일한 대기업은 강원랜드뿐이라며 폐광 지역 자녀 우선 고용 원칙은 폐특법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뒤 이번 총선에 출마해 명예를 되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 방해 혐의로 염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조성모 바른미래당 강원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이 오늘 바른미래당 강원도당을 탈당했습니다. 조 대행은 지방선거 참패 이후 바른미래당이 내홍에 휩싸여 도민들에게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반성했습니다. 아울러 안철수 전 대표조차 당을 떠났다며 안철수 신당에 합류해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재난 취약계층을 위해 소방시설 무상 지원에 나섰습니다. 춘천시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모두 400가구에 소화기 1대와 단독 감지기 2개, 투척용 소화기 2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들은 오는 2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지난해 춘천시는 재난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 940개를 지원했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한파가 닥침에 따라 과수농가에 동해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올겨울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노지 월동 과수가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일찍 휴면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수가 휴면에 깊이 든 시기에는 추위에 잘 견디는 편이지만 올겨울처럼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지속하면 기습 한파와 꽃샘 추위가 닥쳤을 때 휴면에서 일찍 깨어나는 주요 과수에서 동해나 저온 피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홍천군은 올해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신청서를 받은 결과 지난해보다 지원자가 대폭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홍천군에 따르면 청년 창업자의 신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자를 공개 모집한 결과 10명 모집에 37명이 지원해 지난해보다 8명이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